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사실상 군사나 다름없는 미국 경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스를 보다 보면 심심하면 나오는 게 경찰의 과잉 진압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탓에 미국 경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사실 뉴스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영화나 개그쇼 어떤 걸 보더라도 미국 경찰이 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미국 경찰 제도를 부러워하곤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경찰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0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물리력 사용 보고서 383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자가 흉기 등을 사용한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도 47%의 경찰관이 맨몸으로 대응하였죠. 또 같은 기간 전국 12만 명의 경찰 중 총기 사용 건수는 대여섯 건에 불과했고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경찰관이 좀처럼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탓에 범죄자 제압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공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찰관 자체도 범죄자에게 겁을 먹어서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케이스도 종종 뉴스에 등장하고요. 한국에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데 비교하자면 미국 경찰은 몽둥이 아니 오한마쯤 되겠네요. 그런데 한국 경찰은 왜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걸까요? 한국 경찰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약해서,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때문이죠.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 위협이 되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총기 사용은 거의 아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직무집행법 때문에 테이저건이나 경찰봉 정도의 물리력 사용도 상대방의 폭력 수준에 비해서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함부로 물리력을 사용했다간 감찰이나 소송을 당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예민한 것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경찰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시위나 집회, 심지어 불법 시위나 불법 집회에서도 좀 강경하게 대응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권력의 몽둥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죠. 내부 감사 기관에다 소송 부담, 언론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부담까지 제가 경찰이라도 주저할 것 같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하죠. 이 역효과 때문에 미국식 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요. 미드나 할리우드 영화 또는 뉴스 속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찰들은 막강한 권한과 위력을 가진 채 범죄자들을 단숨에 제압하곤 하죠. 무기를 든 채 위협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던 범죄자들이 경찰을 맞닥뜨린 순간 그대로 얼어붙는 경우가 많을 만큼 미국에서 경찰의 위력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경찰이 일상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군사급 장비까지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죠. 심지어 미국 경찰관들은 직무 수행 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보호, 이른바 면책 특권을 갖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경찰에게 진압 과정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정확히는 공무원 면책권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면책권은 미 대법원이 1967년에 내린 판결입니다. 경찰 등 공무원이 선의를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말 그대로 공무원 면책권이죠. 이 선의라는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매번 과잉진압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 터지는 것이고요. 그럼 미국의 경찰 제도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장단점이 다 있죠. 강하면 미국처럼 과잉진압 문제가 빈발할 것이고, 약하면 한국처럼 제대로 보호를 못하게 되고 소극적이게 되는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사실 공권력의 형태나 크기,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해 각 나라의 행정부터 군사까지 크게 보면 국가의 형태는 역사, 특히 역사 속의 사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언뜻 생각하면 총기 소지가 합법이라서 경찰도 권력이 강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미국 경찰의 권력이 왜 강한지는 과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 경찰의 역사는 사실 미국 노예제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죠. 1619년 당시 영국의 북미 식민지였던 버지니아에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도착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 시대가 시작됩니다. 초기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계약 노동자로 취급되었으나 이후 법적으로 노예제도가 확립되었고, 1705년에는 버지니아의 노예의 지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노예법이 탄생했죠. 그리고 이 노예법이 탄생하기 1년 전인 1704년에는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남부 전역에서 이른바 노예 순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노예 순찰대가 남부에서 조직된 이유는 당시 노예제도가 유독 남부에서 발달했기 때문이죠. 북부의 경우 산업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부의 경우는 주로 소규모 자영농이 많았기 때문에 대규모 농장 노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지만, 남부는 면화와 담배같이 노동 집약적 작물 재배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 작물 재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흑인 노예를 통해 충당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남부 경제는 노예 노동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죠. 이건 여담인데 미국 남북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노예제의 찬반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경제 문제도 큽니다. 당시 남부는 노예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노예제로 굴러가는 수준이었거든요. 남부는 주권을 강조하며 연방정부 권한 확대에 반대했고, 북부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치적
정치적인 견해도 딴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북부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니 남부 입장에서는 너희야 노예가 필요 없겠지만 우리는 어떡하라고가 된 것이고요. 여튼 참혹한 수준의 노동과 폭력에 견디다 못한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도망가는 일이 잇따르자 1704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노예 순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조선으로 치자면 추노꾼들이죠. 무장한 백인들로 구성된 당시 노예 순찰대의 주임무는 반항적이라고 여겨지는 노예가 탈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탈출한 노예를 추적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순찰대에게 잡힌 노예는 채찍질을 비롯한 가혹한 폭력을 당한 것은 물론 경매대에 올려져 새로운 주인에게 다시 팔리기도 하였죠. 관료제적 조직을 갖추고 군대와 비슷하게 경찰관 제복을 입고 무질서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근대적 성격의 경찰 조직은 19세기 중반부터 공식 설립되었는데 이때도 노예 순찰대는 존재했습니다. 노예 순찰대가 해체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 북쪽이 승리하여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시점부터였죠. 그럼 노예 순찰대랑 경찰이 무슨 상관이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예 순찰대를 미국 경찰의 전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예 순찰대가 폐지되면서 노예 순찰대의 인원 중 상당수가 경찰로 편입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남부는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남부의 노예 순찰대가 편입된 경찰은 인종차별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차별은 좀 나아졌을 뿐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1866년 남북전쟁 후 6명의 퇴역 군인에 의해 KKK가 탄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태껏 노예제도에 찬성하며 많은 노예를 가혹하게 부렸던 남부 주민들은 당연히 겁을 먹었습니다.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위협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질서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남부주들은 이른바 흑인법 또는 짐 크로우법이라 불리는 인종차별적 법규를 통해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흑인들은 학교와 공원, 도서관, 화장실, 버스, 식당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백인들과 철저히 분리된 채 살아야 했죠. 흑인은 버스나 기차에서 지정된 구역에만 앉을 수 있었고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거주가 불가능했으며 흑인과 백인 간의 결혼도 금지되었습니다. 또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직업에서 배제되었고요. 만약 어떤 흑인이 징크로우법을 어긴다며 경찰은 해당 흑인에게 잔혹한 폭행을 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살인까지 자행되었죠. 당시 경찰은 종종 근거도 없이 흑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했으며 같은 죄를 지어도 백인보다 흑인을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했고요. 또 일부 경찰들은 백인들의 흑인 린치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가담하기까지 했죠. 앞서 말했듯 인종차별주의자들 중 다수가 노예 순찰대에 많은 수가 경찰에 들어갔으니까요. 즉 이 시기에 미국의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백인 우월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징크로우법이 인종차별적이고 위헌이라는 주장이 존재하긴 했죠. 때문에 징크로우법의 합헌성에 대한 대법원 재판까지 열리게 되었으나 불리하되 평등하다라는 말을 남기며 징크로우법은 합헌 결정이 납니다. 이 판결 덕분에 경찰은 합법적인 인종차별 관행 속에서 즉 지극히 백인의 입장에서 흑인의 반란을 진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때문에 미국 경찰의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미국 내 흑인 폭동의 역사와 개를 같이 하고 있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19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일으켜서 수백 명의 흑인 사상자를 낳은 붉은 여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경찰 조직은 백인들의 인종차별적 폭력을 묵인하거나 협력하는 모습도 보였죠. 1943년에 발생한 디트로이트 폭동에서도 경찰들은 흑인들만을 과도하게 진압했습니다. 급기야 1965년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와츠 지역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에 대한 항의로 흑인들의 대규모 폭동까지 발생했죠. 앞에서 나온 공무원의 면책특권, 공무원 면책권도 1967년 이 시기에 내려진 판결이고요. 이제 왜 흑인들이 경찰이 싫어하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미국 경찰의 전신이 도망간 노예를 추적하는 노예 순찰대이기에 그리고 차별이 만연했던 시절 미국 경찰은 흑인에게 적대적이었으니까요. 얼마 되지도 않은 과거에 행해졌던 일이기에 흑인과 경찰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찰이 공정하게 집행한다 해도 흑인들은 피해의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징크로우 법을 통해 미국 경찰은 합법적으로 흑인들을 억압할 수 있는 큰 공권력을 갖게 되었죠. 즉 미국 경찰이 큰 공권력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노예시대 전후로 흑인들을 억압하는데 경찰 조직의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국 경찰의 살인율은 캐나다보다 3배, 영국보다 60배가 높아지게 되었고 선진국 중에서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되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에서 가장 심한 말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이고 역사는 이미 지나갔는데 왜 아직도 미국 경찰의 권력이 강한 것일까요? 미국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이 오직 과거 인종차별적 관행에 기인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미국 경찰의 권력이 강한 이유라기보다는 미국 경찰의 역사와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경위,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강한 공권력이
권력이 큰 문제가 된다면 약화시켰을 테고 지금은 권력이 강하지 않아야 정상이죠. 현재도 공권력이 강한 이유는 미국의 특성상 경찰에 강한 공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처럼 경찰들이 일상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미국처럼 민간인에게 총기가 널리 보급된 나라도 없기 때문이죠. 미국과 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총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말까지 있고 하나의 문화로까지 받아들여지니까요. 총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채널의 미국 총기 규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 6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총을 소지한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32%는 개인적으로 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보니 경찰 측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시민을 제압하고 또 시민을 보호하려면 총기를 소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기와 달리 뽑아서 쏘면 끝이기에 경찰의 권력이 강하지 않으면 즉시 대응하고 발포할 수 있는 애초에 뽑지도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죠. 여기다 각종 범죄와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까지 받게 되면서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자 사람들은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했고 경찰의 힘은 더 강해졌죠. 21세기에 들어서며 미국 경찰이 자동소총, 유탄 발사기, 장갑차 등 군대 수준의 고화력 장비로 무장하며 군사화 현상을 보이는 것도 총기와 공공안전에서 이어지는 맥락이고요. 마약과의 전쟁과 9.11을 거치고 이라크와 아프간 참전 군인들이 대거 경찰에 합류하면서 이런 기류는 더 심해졌습니다. 애초에 다민족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공권력과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도 물론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강한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게 문제라는 시각이 더 많죠.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때까지 나온 이유들 미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여지기 힘든 요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노조 문제도 있죠. 경찰 노조는 전미 총기협회 NRA와 비교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게다가 검사장이 투표로 뽑히다 보니 검찰은 수많은 경찰관이 가입해 있는 경찰 노조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구조이죠. 즉 기소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들은 물론 경찰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경찰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다수에게 미움을 받게 되니까요. 미국 경찰의 권력이 강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